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문과와 지방대 의치한약수 중에서 전자와 후자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뭐 다 뻔한 거 아닌가 이거? 아니 저 문제 정답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이거 못 풀겠습니까? 당연히 의치한약수 가지 않나? 설마 의치한약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문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제 의치한약수가 뭔지 모르겠다. 문과는 보통 언어를 이제 전공을 하는 학과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넓게 보면 이제 사학과, 철학을 다 포함시키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이제 언어학과, 뭐 이제 국문학과, 영문학과, 이제 뭐 일문, 뭐 노노문학과, 불문학과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상경계열까지 넓게 보자면 경영학과, 경제학과까지, 뭐 국제통상학부까지, 보통 이게 문과죠. 그냥 이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문과입니다. 자, 의치한약수는 이제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그리고 약학과, 수의예과 합쳐서 의치한약수.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수능 보더라도 의치한약수의 파워가 장난 아니죠.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예. 오죽하면 뭐 스카이 나온 사람들도 반수나 재수능을 봐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고 의치한약수로 재입학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 뉴스에 나왔죠 이게. 예. 아니 스카이면 좋은 대학교잖아. 좋은 대학교인데 그 좋은 대학교를 자퇴하면서까지 이제 반수나 재수능을 봐가지고 의치한약수를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의치한약수의 어떤 그런 입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반대로 보면 문과가 요즘에 좀 취업길이나 이제 좀 먹고 살 방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계속 많이 들립니다. 예. 확실히 가면 갈수록 문과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뭐 명문대 문과 나온 사람들도 이 전문직 시험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전문 시험 본다고 다 붙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보통 보니까 요즘에 그 스카이 문과 나오신 분들도 졸업하고 나서 뭐 회사로 취업하기보다는 이 전문직 시험 가장 많이 보는 거 보니까 그냥 제가 알아봤어요. 보니까 회계사랑 변리사를 많이 보더라고요. 회계사, 변리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무사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물론 공부를 워낙 하신 분이니까 이제 붙는 사람도 있는데 의외로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고시 낭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전문직 시험도 워낙에 이제 높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 이제 들어가서 변실을 본다거나. 근데 변실을 준비해도 다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예. 아무튼 요즘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전문직 시험 준비할까? 전문직 그만큼 이제 뭐 돈도 잘 벌고 사회적 입지도 높으니까 당연히 준비하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요즘에 대기업이나 이제 그런 증권, 1군 인권 취업이 안 되니까 준비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스카이나 명문대 문과도 이런데 뭐 지방대 문과는 오죽할까요 이게? 지방대 문과는 보통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쪽으로 많이 갑니다. 공무원 시험 쪽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1교출 쪽으로 많이 해요. 1교출. 1교출이 뭐냐 하면 일반 행정, 교육 행정, 취입국 관리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가죠. 여자분들이 문과 졸업하고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반 행정, 교육 행정, 취입국 관리 이쪽으로 많이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본다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예. 뭐 준비해서 붙으면 다행이겠지만 못 붙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문과 졸업하고 취업 안 되면 공무원 시험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보니까 사무직 자리도 많이 안 나요. 제가 사람인이라고 자플릿하고 한 번씩 검색하거든요. 검색해가지고 연봉이 어떻게 되고 일자리가 어떻게 되고 사람 몇 명이나 지원했나 보는데 진짜 좀 안 좋아요. 어떤 게 안 좋냐 하면 일단 중소기업도 취업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 정규직 자리가 많이 없어요. 정규직 뽑긴 한데 정규직이라고 뭔가 이렇게 못 박힌 자리는 지원자가 정말 많아요. 중소기업인데 많습니다.
학력 같은 거 보면 한 80%가 대졸자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대졸에 적겠지만 전문대졸보다는 대졸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비를 보면 여자가 8, 남자가 2 이렇게 됩니다. 보통 단순 사무직은 그래요. 예. 앞으로 더 몰리겠죠. 앞으로 이 사무직 자리가 앞으로 점점 기해지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찬약수가 더 세지면 더 세지지 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뭐 지금 보면 이제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이제 지방의 의찬약수에 합격을 하면 이쪽 넘어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으니까. 예. 저기 어디야 뭐 경북대 같은 경우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사람보다 타 지역 사람이 더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안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쉽게 안 바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문과가 지금 답이 없어요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보단 문과 대기업이나 문과 전문직이 나았는요. 약사는 수십 년째 월급이 안 올라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글쎄요. 글쎄 약사라는 직업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간 사람한테 너 대기업 들어가서 일할래 약사 될래 물어보면 어느 쪽으로 갈까? 물론 대기업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약사 쪽으로 더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약사 두 가지가 있죠. 이 페이 약사를 해가지고 약국에 소속돼가지고 월급 받고 일하는 약사가 있고 진짜 자기가 약국을 차려서 하는 약사가 있죠. 예. 물론 앞으로 이제 이 약사 약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종신 고용을 해주는 대기업이 없잖아요. 실력 없으면 버티기 힘들 텐데. 지금 되게 희망퇴직 보면 한 근속 못해도 한 10년차 이상은 10년차 이상이 됐는데 뭔가 실적이 없다거나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지금 굉장히 혈안이지 않습니까? 문과 전문지도 전문지 나름이에요. 전문지. 왜냐하면 전문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억대만 본다고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문직이 특히나 급여 편차가 심해요.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이야 돈 많이 벌겠지만 이제 영업 못하고 일 못 따온 사람들은 돈 못 벌더라고. 특히 전문직은 영업이 중요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고 일감 주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문직도 보면 자기가 이제 영업 잘한다거나 이렇게 좀 활동 범위 넓힌다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뭐 버티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요즘 보니까 전문직 영업 안 하면 못 살아남아 이게. 변호사도 그렇고 변리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내가 어떤 고객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냥 적자예요 적자. 왜냐하면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세무사도 망하는 세무사 사무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못 봤습니까? 이 관공서 같은 데 보면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임대 붙여놓고 정리된 것도 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 봤다니까. 그 왜 그러겠어요? 잘 돼가지고 보다 좋은 데로 사무실 확장해서 나갔을까? 보통은 잘 되면 안 옮길 텐데. 근데 왜 임대 붙여놨을까요?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야? 안 되니까? 거기다가 전문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늘고 있잖아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직 같은 경우에 필리핀 부유가 심하겠죠.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다고 해서 모든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티오가 정해져 있잖아요. 나머지는 짜갈라져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로펌 같은 데도 이제 많이 뽑지 않아 가지고 기업의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기업이 법무팀 들어가면 그냥 사원하고 똑같은 대우 받는 건데 전문직도 내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무조건 잘 된다?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무조건 잘 되진 않을 것 같아. 무조건. 약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약사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연차가 쌓여도 월급이 크게 안 오른대요. 그건 분명히 있지. 근데 대신에 뭐 일이 끊긴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약간 시골이나 이런 변두리 가면 오히려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약사는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이 월급 적게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이 받아요. 약간 의사랑 비슷해요. 의사도 보면 지방 의사는 이제 수도권보다 이제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안 오잖아요. 약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사도 시골이나 외딴데 뭐 도시보다 한 1.5배, 2배 더 준다고 하는데도 이제 안 온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처음 일하는 거나 이제 나중에 짬 쌓이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가는 기계는 갈 수 있잖아. 사람들이 괜히 약사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많잖아. 약사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약학과 나온 사람들한테 중에서. 수십 년째 월급이 안 올라도 약사를 할 사람들 많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 많고. 우리가 약사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약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 뭔가 직장이 뭔가 좀 불분명한 사람들, 진로가 이제 힘든 분들, 그분들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